안녕하세요. 보이는 소프트웨어 연구소 류수연입니다. 이전 강의에는 틀린 그림 찾기의 첫 번째 틀린 곳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틀린 곳 사각형 내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래밍의 순서는 첫 번째로 클릭한 좌표 XY가 틀린 물체 CX, CY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인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사각형 내부 또는 오른쪽 사각형의 내부이면 체크마크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로 클릭한 좌표 XY가 틀린 물체 CX, CY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인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어진 좌표 X, Y가 CX, CY를 중심으로 반지름 R인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는 반환형 띄고 함수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파라미터 변수 값을 전달받아 처리해 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함수에서 리턴 값을 반환 값을 반환할 수가 있고, 반환형으로 반환 값을 반환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타입은 true, false 값을 반환하는 불타입으로 하고, 함수 이름은 checkin으로, 또 클릭한 좌표 XY, 틀린 물체 중심 CX, CY, 물체 중심으로부터의 사각형 반지름 R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값은 물체 클릭한 값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인 사각형 내부 안에 있는 경우에는 true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 값을 리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보면 우리는 불타입의 함수 이름은 checkin으로 해줄 거고, 우리는 총 5가지 값을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받아 처리해 줄 거예요. 처음에 int xy, 물체 클릭한 좌표 xy 값을 먼저 전달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 물체 중심에 cx, cy라는 값을 전달받아 저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x 값을, 그 물체 중심 값을 전달받아서 cx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물체 중심값 y를 전달받아서 우리는 cy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름 값을 전달받아 r이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리턴 값을 리턴해 줄 거예요. 어떤 값을 리턴해 줄 거냐면 우리는 그 클릭한 좌표
좌표값이 뭐보다 크면 cx 마이너스 r보다 크고, 그리고 and 두 개를 사용을 해서 클릭한 좌표값이 x좌표값이 cx 플러스 반지름 r보다 작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세 번째 조건은 이제 y좌표값이 클릭한 y좌표값이 뭐보다 크다면 cy 물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을 더한 값보다 크다면, 그리고 사각형 또 마지막 y값, 마지막 조건값 클릭한 y좌표값이 뭐보다 작을 경우에 cy 마이너스 반지름 값보다 작은 경우에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한다면 우리는 true 값을 리턴해주고, 이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false 값을 리턴해주는 거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클릭한 좌표값이 왼쪽 사각형의 내부 또는 오른쪽 사각형의 내부이면 체크마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콜백 함수를 수정해 줄 건데요. 자, 이 기존 왼쪽 사각형 내부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 사각형 내부를 클릭했을 때를 클릭한 오브젝트가 if 클릭한 오브젝트가 뭐와 같다면 프로블럼과 같다면 그리고 그 프로블럼을 클릭했는데 왼쪽 사각형 지정 내부라면 또는 오른쪽 사각형 지정 내부라면 우린 체크마크가 보여주게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조건을 합쳐줄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조건을 합쳐줄 거니까 지워주고, 우리는 원래 아래와 같은 조건문인데 어떤 조건문이냐면, 자, 이렇게 두 조건을 합치면 첫 번째 우리가 if문의 조건과 두 번째 오른쪽 사각형 내부의 조건을 둘 중에 어느 곳이든 한 곳을 클릭하면 되니까 왼쪽을 클릭하든 오른쪽을 클릭하든 또는으로 엮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간단해졌다. 자, 여기서 조건식을 우린 작성해 볼 건데요. 클릭한 좌표값이 왼쪽 사각형의 내부 또는 오른쪽 사각형의 내부이면 여기서 우리는 또는이라는 것을 클릭한 좌표값이 왼쪽이어도 참, 오른쪽 사각형 내부이어도 참, 이렇게 두 사각형 어느 곳에 클릭해도 참이라는 것을 만들어 줄 거예요. 즉, 틀린 곳을 클릭했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 이미지 중에 틀린 곳만 클릭하면 해당 조건식은 true라는 의미를 갖게 해줄 것이죠. 지난 시간에 조건식을 작성할 때 모든 조건들을 만족해야 그 조건식이 참인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AND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조건 중에 한쪽만 참이어도 그 조건식은 참인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OR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R 연산자는 백스페이스 키 밑에 쉬프트 키와 같이 사용을 해서 기호 이 또는 이것을 두 번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한 체크인 함수를 사용하여 클릭한 좌표값이 왼쪽 사각형 내부 또는 오른쪽 사각형 내부이면 조건식을 작성해 보면 if 체크인 함수를 사용하고 총 5가지 파라미터 값을 넘겨주겠죠. 클릭한 x, y 좌표값과 우리는 사각형, 그 달의 사각형 중심
사각형 달의 좌표 중심 값을 넘겨주고 반지름 값을 넘겨주면 왼쪽 사각형 그 달을 중심으로 반지름 내부가 클릭되었다면 이것이 true로 반환되고 내부가 클릭되지 않았다면 false 값을 반환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였죠. 따라서 우리는 좌표 x 좌표값과 y 좌표값을 전달해주고 우리는 중심값 546,542를 전달해주고 여기에 반지름값 54를 같이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true이거나 또는 체크인 x좌표 값을 전달해주고 y좌표 값을 전달해준 다음에 오른쪽 달의 중심 1164,542 그리고 반지름 54를 전달해줘서 이것이 true이거나 둘 중에 한 값만 true여도 우리는 true 값을 조건식이 true 값을 반환해서 우리는 다음 괄호 안쪽이 실행되게 만들어줄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클릭한 좌표값이 왼쪽 사각형 내부 또는 오른쪽 사각형 내부이면 체크마크를 보여주게 하겠습니다. 체크마크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show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체크마크 레프트 체크마크도 보여주고 우리는 show object 함수를 사용을 해서 오른쪽 체크마크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강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실행하여 볼까요? 자, 로컬 윈도우 디버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면 좌우에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달을 중심으로부터 사각형 반지름 54인 사각형 내부를 클릭하면 체크마크가 보여야 되는데 바로 게임이 종료되죠. 우리가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체크인 함수 전달하는 파라미터 값은 잘 전달해줬고 체크인 함수를 체크해 볼게요. 자, x 값은 현재 cx 값보다 마이너스 r 반지름 값보다 커야 하고 맞고 x 값 좌표는 클릭한 x 값 좌표는 현재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반지름 r 값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맞고 두 번째 조건 맞고 세 번째 조건 클릭한 y 좌표 값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여기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밑에 있는 값보다 y좌표 값이 커야 되니까 밑에를 기준으로 위로 클릭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고 우리는 y좌표 값보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로컬 윈도우 디버거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고 우리는 달을 중심으로 사각형 내부 안쪽을 클릭하면 체크마크가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달을 클릭하면 체크마크가 보이게 되고 우리가 현재 달만 조건을 걸어 주었으니 달 이 내부가 아닌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 게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는 틀린 곳 사각형 내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두 번째 틀린 곳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